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김종인이가 선거 뒤에 나몰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몰라 하고 저번에도 총괄 선대본부장 하고 선거를 갖다가 100석을 안겨준 아주 참패를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170석을 내주고 말이죠. 거의 개헌 저짓은 바로 그 목리까지 내주고 참패를 한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입니다. 목리꾼 김종인입니다. 이준석과 짬짬이를 했던. 그런데 드디어 원톱 총괄로 왔습니다. 원톱 총괄. 지금 김종인이가 들어오니까 야 선대위를 접수는 일단 했지만 선거 뒤에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퇴장을 하지 않나,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표하는 사설, 아주 특이한 사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의 포용력 때문에 이들을 다 포용해서 일단 봉합을 시켰습니다. 윤석열의 빅매치에서 윤석열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준석, 패장 이준석, 소위 패륜 이준석, 패륜적인 행위죠. 이준석은 당인으로서 당대표로서 패륜적인 행위를 했죠. 튀어버렸지 않습니까? 술 먹고 폭탄주하고 8시 글 한자 쫙 날리고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런 이모티콘을 탁 하나 날려놓고 그리고 떠나서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윤석열을 패기 시작하고 표를 깨기 시작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웃기는 작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포용력으로 가서 껴안았습니다. 왜?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을 어떻게 이렇게 보냈다가는 결국 또 좌파 정권에 권력을 줘놓으면 이 대한민국은 갈 길이 없다는 아마 그런 판단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이 포용력 때문에 그가 넓게 품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그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 결과가 김종인이 야당의 선대위를 접수했습니다. 자, 그것도 원톱입니다. 윤석열은 비굴하리만치 껴안았습니다. 그들을 비굴하리만치 그 패륜적인 이준석을 껴안았고 또 그 나몰라라는 무책임한 김종인을, 목리부리였던 김종인을 껴안았습니다. 일단 잘 봉합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초년생이라고 윤석열을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사실은 어떠한 노련한 정치인보다 윤석열은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 가슴, 정서적으로는 패배한 겁니다. 여하튼 지금 선거운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데 뭉쳐서 가야 한다는 그 논리,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연에 묻혔습니다. 김 총괄 선대위원장, 이분은 총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윤 후보가 밝힌 대로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면서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됩니다. 당과 선대위에 걸쳐 원톱 사령탑으로서 윤 후보 선거운동에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김종인 총괄위원장 체제가 구축되면서 그간 지속된 내부 분란, 혼선은 일단 수면 아래로 쫙 가라앉았습니다. 또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라앉아야 됩니다. 자, 3개월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이 동안에 우리는 국가를, 대한민국을 쟁취하는
소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정권을 소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의를 향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준석 대표가 말은 자맹소동이지만은 자맹이 아니고 그거는 도피소동, 그 다음에 응얼거리는 소위 뭐라 합니까? 애들이 응얼응얼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기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또 걱정되고 자기의 공포 속에서 나라 이렇게 되면 나는 바닥이 된 나는 사라지는데 라는 그 불안감, 여기에서 모든 게 합쳐가지고 도망을 친, 그리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역사에 전례 없는 그런 못된 짓을 당대표가 폐륜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기에 포용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사태를 극적으로 봉합한 참 윤석열, 그 대가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일어섰습니다. 김 위원장을 다 완톱으로 앉혀놓고 당내에서는 노역의 정치 기술자, 시대의 거간 정치인이란 비난까지 나왔던 터에 그래도 그는 원톱을 차지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 갈등이 언제 또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그러나 여전히 이곳저곳에는 숨어 있습니다. 소위 내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야를 넘나들던 그 김종인, 그 화려한 선거 지휘 이력,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킹메이커입니다. 또 한편 차르라는 별명에서 드러나고 있죠.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표일 때, 민주당 당대표 할 때, 비대위원장 할 때 그를 찾아가가지고 목리를 부릴 때, 또 목리 부리면 또 찾아가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비례대표 1번을 뭐 어쩌고 뭐 등등 신문에 당시에 많이 났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시켰는데 올해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완전히 패배한 그 선거에 총괄 맡아놓고도 나 몰라라 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딱 기자들이 책임감이 없느냐, 총괄인데 했더니 나는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또 톱으로 모시고 왔죠. 자기 뜻대로 조직을 틀어쥐고 싶어하고 그에 반하는 일은 단호히 선을 긋고 하는 그 특유한 뚝심, 승부사 기질, 대체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늘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위기 때만 되면 찾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위기가 지났다 싶으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소속 정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정책 공약도 유야무야 되게 일쑤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후에 사실상 폐기된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한참 공약 경제민주화가 뭐 특별한 무슨 무기인양 내세우다가 나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경제민주화, 경민이란 소리도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의 선거 후 역할 미지수입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종인표 색깔은 새 정부 국정으로 이어질지, 윤 후보가 낙선한다면 국민의힘 노선으로 남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책임이 없는 임시적 책략가에 매달린 우리 정치의 얕은 수준만 드러낼 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동아일보 말미를 치고 있는 사설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로 향해서 가야지 김종인으로서 향해 가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정적 시기에는 모든 것이
윤석열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윤석열은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만한 각오를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은 승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국민들 그 기대치를 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 암흑의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리라는 걸 한번 국민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반드시 되어야만 된다는 바로 필연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바로 법과 원칙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그가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등 떨려 밀려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이 있고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됩니다. 정권 교체는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김종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준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저는 뇌리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네, 오로지 윤석열, 그는 정권 교체의 국민들이 원하는 엄청난 대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로 지금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자, 정권교체, 윤석열에 의한 정권교체 바로 눈앞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많은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보호해야 될 것 같다. 그 길밖에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